암호화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인사가 과거 자신의 발언을 번복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피터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전 영상에서 기대했던 주요 라인인 62.5K를 강력하게 뚫어주면서 64K에 안착, 중단기 강세장을 펌펌시킨 모습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이 반등이 하락분에 대한 되돌림인지 상승장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인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다수의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에 대한 자신만의 관점이 없으니 진입을 할 때도 손절을 할 때도 남들보다 느려 손해를 본 적이 많으실 겁니다. 당장 어제 저의 영상을 보고 평소 관심 있던 코인을 아무거나 담았어도 작게는 5%에서 많게는 10% 이상의 수익을 보셨을 테니 말이죠. 따라서 오늘은 현재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하고 암호화폐 유명 인사들의 행보를 관찰하면서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비트코인의 상승 관점을 유지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제 설명드렸던 단기 보유자들의 실현 가격을 보면 단기 보유자들의 실현 가격이 비트코인 가격 아래로 내려가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때 단기 보유자들의 실현 가격에 저항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62.5K를 비트코인 가격이 강력하게 뚫어주면서 다시 진입하기 좋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달의 예처럼 이렇게 저항받을 위치를 뚫고 올라갔을 때 꽤나 오랜 기간 상승 추세를 유지해 주었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만큼의 상승 동력이 마련될지는 미지수이지만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 추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채굴업자의 해시레이트를 보겠습니다. 해시레이트란 초당 해시값 계산 횟수의 총합으로 암호화폐 연산작용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채굴의 성공 확률과 실제로 채굴에 성공하는 시간으로부터 도출되는 이론값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해시레이트는 주어진 채굴기가 작동하는 속도로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 상승과 함께 2023년부터 쭉 해시레이트가 증가 중입니다. 물론 그동안 장비가 좋아지기도 했지만 가파른 증가세는 신규 채굴업자가 늘어난 것도 한몫한 것입니다. 그만큼 기존 채굴업자들은 수익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물론 기존 채굴업자들은 벌어놓은 자금도 있고 대부분이 대형 채굴업자이기 때문에 많은 장비를 보유하고 신규 장비도 싼 가격에 대량으로 주문하기 때문에 신규 채굴업자보다 채굴가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심지어는 소형 수력발전소를 사서 낮은 전기료로 채굴하는 채굴업자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해시레이트가 증가하다가 최근처럼 하락하고 있는 것을 채굴자들이 항복했다고 보는데 여기서 채굴자들은 대형 채굴업자가 아닌 신규 채굴업자임을 주목해야 합니다. 정확히는 대형 채굴업자가 시장의 파일을 독점하기 위해 신규 채굴업자들을 내쫓는 것을 채굴자 항복 현상으로 보아야 정확한 것이죠. 기존의 시장을 양분화하던 대형 채굴업자들은 이익이 거의 남지 않거나 오히려 조금 손해보는 쪽으로 비트코인을 시장에 매도하게 되고 대형 채굴업자보다 채산성이 낮은 신규 채굴업자들은 채굴을 하면 할수록 손해보게 되는 구조로 버티다 못해 항복을 선언하고 시장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표에 보이는 것 같이 현재 비트코인 채굴 비용의 평균은 69,000달러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하락한 비트코인의 가격이 53,000달러까지였다는 것을 볼 때 개당 16,000달러의 손실을 봐야 하는 신규 채굴업자들에게는 이러한 손해가 상당한 부담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담을 못 견디고 신규 채굴업자들이 나가게 되면 시장을 분화해서 독점하던 대형 채굴업자들이 그제서야 비트코인 가격을 올려 판매하여 막대한 수익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메커니즘을 이해하신다면 채굴업자의 비트코인 평균 채굴 비용과 해시레이트의 증가 추이를 보면서 시장의 흐름을 대략적으로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비트코인 청산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산맵이란 비트코인 선물 포지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청산당하는 금액을 맵에 표시한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맵의 색깔이 노란색에 가까울수록 해당 가격에 도달하게 되면 청산되는 금액이 크다는 뜻으로 주요 저항과 지지 구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청산맵상 62.5K 정도의 많은 물량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단기 보유자들의 실현 가격인 62.5K가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 아래 롱 포지션을 들어간 사람들이 많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ETF 흐름표를 보겠습니다. 보시는 표의 노란 막대 그래프가 비트코인 현물 ETF에 유입, 유출되는 금액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한 달 만에 비트코인 ETF의 순유입이 5일 연속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기관은 비트코인 강세 흐름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었지만 이번 하락 조정을 통해 개인은 매도하고 기관은 매수했다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이더리움 관련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고대하던 이더리움 현물 ETF가 다음 주부터 거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7월 23일부터 거래가 될 것이라고 블룸버그의 에릭 발추나스가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SEC 같은 경우는 오늘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사에게 연락을 해 이번 주 수요일에 최종 S1 신청서를 반환한다는 피드백을 전달했고 이들에게 다가오는 23일 출시를 위해서 월요일 장마감 후에 ETF 거래 효력을 다시 요청하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드디어 출시되는 이더리움 현물 ETF를 개인적으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저보다 훨씬 더 큰 기대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은 바로 저스틴 써니입니다.
저스틴 선 같은 경우는 지난 몇 달에 걸쳐가지고 이더리움을 계속해서 외집을 하고 스테이킹을 꽂아놓고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트론이 이더리움보다 모든 면에서 우수하다고 했었으나 매집은 이더리움을 해주고 있는 저스틴 선의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이어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이 저항을 뚫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저항을 뚫고 고개를 들이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정이 나올 수 있겠으나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체인 데이터가 모두 공통적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상방을 가리키고 있는 상황에서 한 유명 투자회사의 CEO가 비트코인에 대한 자신의 관점이 틀렸다고 인정하면서 비트코인을 훌륭한 투자 자산으로 인정한다는 인터뷰를 진행해 화제가 되었는데요. 그 사람은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이자 1경원의 자산을 운용하는 블랙락의 CEO 레리 핑크입니다. 최근 레리 핑크는 과거 본인이 비트코인 회의론자였지만 현재는 비트코인에 대해 공부한 뒤 믿음이 생겨 5년 전 평가했던 비트코인의 밸류는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하며 비트코인을 합법적인 디지털 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과도한 정부 적자로 통화 가치가 하락하는 일부 국가에서는 비트코인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가치 수단으로서의 비트코인을 인정하는 발언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은 비트코인을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면서 비트코인은 산업적인 용도가 있다고 믿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발언했습니다. 또한 암호화폐 투자사 마일스트롬의 설립자이자 억만장자이며 코인 예측의 신으로 불리는 아서 헤이즈라는 인물도 전반적인 시장 흐름에 대해서도 적중도 높은 예상을 보여주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보였는데요.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아직 비트코인이 1억 원을 달성하지 않았던 2월 중순에 아서 헤이즈가 비트코인의 강세를 예견하면서 7만 달러를 목표가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관점이 공유될 때부터 비트코인은 한 달 내내 강세를 보여주더니 정말로 1억 원을 돌파하면서 아서 헤이즈의 예측이 맞아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로부터 얼마 뒤인 4월 초에 진행한 인터뷰에서 아서 헤이즈는 4월 말까지 비트코인이 조정을 겪다가 5월부터는 강세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했는데요. 해당 관점이 기사로 나온 이후 비트코인은 실제로 4월 말까지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5월에 접어들자마자 곧바로 가격이 상승하여 아서 헤이즈가 제시한 시나리오대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흘러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계에서 빠지면 서운한 인물인 아서 헤이즈도 최근에 다양한 근거를 내세우면서 비트코인의 강세를 전망했는데요. 비트코인 ETF에 대해서는 비트코인 투자의 대중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면서 비트코인의 목표가를 13억 원으로 전망했고 지금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고 있는 미국 대선의 결과가 어떻게 되든 코인 시장이 강세를 보여줄 수 있다면서 이번 여름부터 상승장에 대비해야 한다는 관점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아서 헤이즈는 현재 알트코인의 강세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되는 이더리움 ETF에 대해서도 얼마 전인 3월에 비트코인 ETF 성공 사례를 봤을 때 알트코인 ETF도 승인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의견을 드러냈는데요. 그때 당시에 다른 전문가하고 기관 사이에서는 이더리움 ETF가 한참 뒤에 승인되거나 아예 거부될 수 있다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더리움 ETF 심사를 담당한 SEC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고 이더리움의 증권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면서 승인을 기대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5월 21일에 SEC가 갑자기 돌연 태도를 바꾸면서 이더리움 ETF가 승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더해서 바로 3일 뒤에는 이더리움 ETF가 승인되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이더리움이 하루만에 20% 급등하면서 수많은 알트코인의 강세를 이끌었고 결국 이번에도 아서 헤이즈의 관점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주요 비트코인 온체인 데이터를 보는 법과 기관과 암호화폐 천재 투자자가 현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온체인 데이터를 보는 법을 익히고 기관들과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시선을 공유한다면 남들보다 한 걸음 빠르게 시장에 참여해 좋은 성과를 거두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수시로 새로운 정보를 찾아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것인데요. 앞으로도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 제가 집중할 수 있도록 영상 아래에 구독 버튼을 눌러 코인 소믈리에 채널을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피터였습니다.